소감 체인징 스토리에 이제 자기 마음을 지키기로 했다고 생명의 춤을 추러 왔는데 생명의 춤을 출 수 있는 마음을 지키겠다고. 그동안 지켰던 것들이 어떤가를 헤아리고 이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건 조선 선비들이 간 길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00년 전? 100년이 됐을까? 100년 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200년 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300년 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우리 조선반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소학이었습니다. 심경이었습니다. 소학과 심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소학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부모님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형제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은 어떻게 떠야 되는지, 걸음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손은 어떻게 놔야 되는지, 이런 기본 생활 예절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덕수라는, 이게 다 진덕수가 편집한 건데 소학도 그렇고, 소학은 아니네. 심경은 진덕수라는 사람이 편집을 한 건데 경전 중에 37개인가요? 마음에 관한 것을 쫙 놨죠. 그래서 우리 정약용이 마지막에 생애를 보내면서 그 많은 저수를 남기고 죽으라고 멸문지하가 된 우리 집안을 살리는 길은 내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아들한테 편지합니다.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멸문지하가 된 우리 집안을 살리는 길은 네가 공부를 해서 내가 쓴 책을 내야 된다. 그 정약용이가 마지막 생애를 유언처럼, 그 사람은 자기 비문을 자기가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문 쓰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공부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의 공부는 마음 공부다. 심경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혹시 기회가 되시면 또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늘 우리 곁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최고 조선의 베스트셀러는 소학과 심경이었으니까 호밀에도 호밀에도 옆에다가 늘 소학과 심경을 놓으면 뭐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꿈 얘기했고 오늘은 꿈을 그럼 이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얘기 좀 하려고요. 이 강의를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또 매번 준비할 때 우리 손주들을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이 땅에 없고 이 강의를 들을 텐데 강의를 듣고 우리 손주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가는 방법 가장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정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꿈을 이루는 게 첫째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근데 요새 애들 꿈을 안 꿉니다. 꿈꾸는 건 사치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합니다. 꼭 꿈 꿔야 돼? SBS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한고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도 못했는데 결혼을 꿈꾸는 것은 사치이죠. 그래서 그 앞은 빼먹고 이제 그게 유행하는 거야. 사랑을 꿈꾸는 건 사치래.
이제 젊은 친구들 물어요. 꿈은 뭐야? 몰라요. 뭐 하고 싶은데? 몰라요. 모르죠. 해본 게 없어요. 해본 게 없다니까요.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 청소년 서른을 하면 약 60, 70%가 연예인 되겠다는 거예요. 왜? 또 본 게 그것밖에 없어. 해본 것은 없고 본 건 연예인들 노는 거 봐서 꿈이 뭔데? 가수 되는 거예요. 연예인 되는 거예요. 해본 게 없어요. 청소조차도 해본 게 없어요. 애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꼭 청소해야 돼요. 용역 줘야 되지 않아요? 엊그저께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30분간 한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청소를 못하는 거야. 왜? 초등학교 때도 안 가르쳤고, 아니 유치원 때도 안 가르쳤고. 해본 게 없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해본 게 없어요. 책도 지가 안 사요. 부모님이 사줘요. 옷도 부모님이 사줘요. 혼자 여행해 본 적도 없고, 친구도 다 부모님이 만들어주고. 그러니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레드 얘기하면 기타 치는 선배한테 기타를 배웠어. 근데 처음으로 해본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물어보죠. 꿈이 뭐냐? 기타리스트 되려고요. 제가 그러죠. 야, 인마 네가 지금 나이에 그거 기타 배워가지고 기타리스트 되겠냐? 그냥 취미로 해. 취미로. 처음으로 기타를 쳐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해본 게 없어요. 꿈은 설정해야 돼요.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지혜로운 고양이를 찾아가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혜로운 고양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딘데?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딘데? 모르겠는데요. 그때 지혜로운 고양이 대답. 그럼 아무데도 못 가거나 아무데나 가야지 뭐 그냥. 근데 아무데는 없어. 밥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없잖아요, 메뉴에. 목표가 없어. 그럼 방황이라도 했어야 돼. 방황이라도. 근데 방황도 안 해. 방황도 없어. 우리 새 삶은 방황을 많이 해서 이제는 꿈이 정확하지? 응? 방황을 얼마나 많이 했어. 예, 정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 쫙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방황 안 한 사람은 언제 방황하는지 알아요? 고시 공부 끝나고 검사 발령 받았을 때부터 방황해. 회계사 시험 보고 합격해서 발령 받아서 회계 법인 취직해서 그때부터 방황해. 술로, 담배로, 여자로, 외국으로 그때부터 방황한다니까? 그 하버드 대학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들어온 학생들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3%만 글로 쓴 목표를 갖고 있어요. 13%는 그냥 목표만 있어. 말로만. 나머지는 목표가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성인이든 후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 쓴 목표가 3%니까 나머지는 97%잖아요. 97%의 수입의 10배가 3%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놓는 거예요. 왜? 글로 쓴 목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 살아가기 때 보물 지도를 만들어요. 삶의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어. 조양서원에서 백문 가족 설계도를 만들어.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올해 저축은 얼마나 할 건가? 책을 어떻게 읽을 건가? 원고를 얼마큼 쓸 건가?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건가? 목표가 있어야죠. 근데 목표가 없어. 꿈은 두 번째로는 매일 꿔야 됩니다. 매일 꿀꿀 수 있는 방법은 그 삶의 예술 프로젝트를, 보물 지도를, 꿈의 지도를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매일 보고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봐. 그걸 안 보고 맨날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 끄고 자니까 그 잔영이 머릿속에 있어서 이 뇌는 수신기거든요. 그럼 그 꿈을 지도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꿈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밤에 무의식 중에 수신을 하고 여행 갔을 때 수신이 되고 책을 읽을 때 수신이 되고 친구들을 만날 때 수신이 되는데 딴 생각을 하니까 그게 줘도 수신을 얘가 못한다니까. 그래서 꿈을 한 번 꾸는 게 아니고 매일 꾸는 거야. 그래,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야 돼요. 또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친구들한테 맞고 그 사람들의 듣고 요령도 터득하고 그 기운도 받고. 우리 빨간 양말장을 했습니다. 꿈을 발견했습니다. 살아가기 때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하티 창업식도 인생 프로젝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 그걸 컬러풀하게 해서 보고 거울 앞에 보고 매일 선언하게 하라. 그럼 1년에 한 번씩만 수정해 가면 된다. 근데 신기해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냥 어느 날 보면 그게 돼 있어요. 꿈은 첫째로 꿔야 돼요. 근데 꿈도 못 꿔. 꿈만 꿔. 꿈을 이루는 길. 여하튼 그래서 꿈을 꿔야 돼. 두 번째로는 매일 꿔야 돼요. 그래서 장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꿈버 공동체 빨간 양말 공작소를 발언을 곧 하려고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끼리 꿔줘가지고 어떻게 꿈을 이루어 나가는지 기운도 서로 받고 또 요령도 터득하고 또 어떻게 수신을 하는 게 잘 되는지를 나눌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고. 빨간 양말 공작소. 그래서 거기는 공작 요원으로 초대를 하는 거야. 그 매일 꾸는 꿈 얘기로는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아주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외삼촌이 조건을 주는데, 야, 알록달록한 건 네가 갖고 그냥 온전한 건 내가 갖는 거야.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 꿈을 매일 꿔야 돼. 매일 봐야 돼. 매일 들어야 돼. 매일 느껴야 돼. 매일 만져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 호주머니에 빨간 양말 있을 때는 돌을 주었었거든요. 호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면서 매일 느끼라고, 기억하라고. 그 당시에는 페인트나 뭐 색깔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신풍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겁질을 반씩 100씩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알록달록해. 그래, 양들이 밥을 먹을 때 매일 알록달록한 것을 보고 먹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하냐? 꿈은 매일 꿔야 된다는 거야. 매일 보는 게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탈무드를 읽어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문설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꿈을 매일 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보는 게 뭐냐고요. 성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꿈이 아니잖아요. 그냥 뉴스잖아요. 세상 걱정이잖아요. 태극기잖아요. 촛불이잖아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맞이한 이 영혼인데 그 내 영혼의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맨날 그런 것만 담냐고. 꿈은 한번 꾸고 마는 게 아니고 매일 꿔야 된다. 세 번째, 꿈을 이루는 길은 그리셔요. 그리. 일적십거예요. 저는 생애 안동 종택을 만난 게 그 열쇠를 만났다고 그럴까? 이게 막연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은 안동 종택이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구성 요소가 뭐길래 문화와 교양과 역사와 부와 지식을 500년, 400년, 300년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네 번째 갔는데 그 종손들의 공통적인 얘기로 하는 말이 자기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 부자인데 이렇게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쪽 종손도 그렇고 이쪽 집 종손도 그렇고 다 가난하다고 그럽니까? 근데 그때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뭐가 탁 열리는 거예요. 이게 480년간 모아온 재산입니다. 요즘은 당대에도 이보다 훨씬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의 삶의 핵심은 일적십거구나. 이분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은 뭐냐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집안에 450년 동안 도둑놈이 없었습니다. 사기범이 없었습니다. 감옥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재를 바란다거나 일확천금을 바란다거나 우연을 바란다거나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일적십거야. 허물지만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웬만큼 잃었어요. 근데 자식놈이 볼 때 이 자식놈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목표가 있어요. 너는 유지만 해라. 유지만 해라. 다음 때를 기약하는 거예요. 손자들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쓴 책이 그리셔요. 이 그릿을 쓴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어렸을 때 천재 소리 들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MBA를 공부를 하고 MBA 회사에 취직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학교 선생님도 해요. 그리고 다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 책을 쓰는데 성공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소질과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꿈을 이뤘냐? 끝까지 한 사람. 끝까지 한 사람. 이게 그리셔요. 끈기와 열정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꿈을 이루지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 아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어서 뭐 해요. 금방 될 것처럼 막 시작해요. 그냥. 근데 그만뒀어요. 그것은 설렘이지. 그것은 설렘이지 열정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 얘기는. 실패한 뒤에도 실패를 딛고 일었을 때만 꿈을 이루는 거지. 그게 끈기지.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들은 꼭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바구스님 그림 그리는데
그림을 가장 많이 실패하고 가장 크게 열등감을 느낀 사람이 피카소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자코메티 작품을 보는 순간에 피카소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파리로 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알아줍니다. 알아주는 일을 만난 거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들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 작가들, 연주가들 실패하는 것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쫙 하는 것만 보여준다는 거야. 왜?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니까. 그래야 신비로우니까. 연습 장면은 안 보여준대. 실패하는 장면은 안 보여준대. 가끔 한두 개만 보여준대. 근데 예를 들어 김연아가 그만큼 될 때까지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갔을 거예요. 실패했을 거예요. 자, 그 실패를 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끈기인데, 그리고 한번 훅 하다가 그냥 뜨거웠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하는 게 열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저자의 얘기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습관, 꿈을 이루는 길은 그릿인데, 그 그릿을 우리말로 바꾸면 끈기와 열정이에요. 산 잘 타는 사람이 히말라야를 정상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간 사람이 히말라야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종창들 만났어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될 만큼 잘했던, 그 당시 11초 한 3, 4를 뛰던 우리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몸도 좋고. 대전상무 축구 선수로 갔는데 오디션에 떨어졌어요. 그래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산 농협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이 동네 왔을 때 살림의 집 질 때 그 친구가 농협 융자에서 이자 15.8%를 썼어요. 15.8%. 그래도 그 친구 백으로 그거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 때 정말 축구도 못하던 애, 심부름만 하던 애, 달리면 이상하는 애, 숫자 부족하면 넣어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걔는 지금도 축구한대요. 67세가 됐는데도 얘는 축구한대요. 조기 축구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 인생이라는 건 그릿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67세에 조기 축구 나가서 달릴 만큼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런데요. 하지 말라고, 부딪히면 다리 부러진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대요. 그래도 끝까지 한대. 근데 그렇게 축구 잘하던 애는 축구 선수로 뽑히고 물망에 오르고 금산에서 축구만 했다면, 걔만 떴다 하면 막을 애가 없었거든요. 축구를 그냥 달리고 치고 달리면 잡을 수가 없어. 하도 빠르고 힘이 세서. 근데 걔는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고. 아, 이게 그릿이에요. 한 가지 일에 끝까지 아는 사람이 전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꿈을 이루는 게, 그것은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저께 목욕탕에 갔는데 아베가 사임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 목욕탕에 전직 군인들이 많거든요. 전직 군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사람 말 그대로 할게요. 저 새끼 저거 염증 아니야, 암이야, 암. 그러는 거예요. 암 걸렸다는 거야. 아니, 염이면 왜 그만두냐는 거야. 그 좋은 자리를. 그렇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처음으로. 이 손가락을 그 테레비를 향해서 저 새끼 저거 암이야, 암. 지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죽었어. 저거 암이라니까. 지금 말로만 저렇게 발표하지. 암이니까, 저거 췌장암이니까 내 할머니 죽을 거니까 내 생각에 저 새끼 6개월 못 가.
올림픽 선언하려고 여태까지 했는데 그거 못하고는 저 그만두겠어? 저거 암이야, 암. 그러더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아베 입장도 아베의 마음이 되어보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마지막 얘기가 뼈에 사못 쳤다고 그러잖아요. 헌법 못 고친 거, 올림픽 테이프 못 끊는 거 사못 친다고 그러잖아요. 균형이 깨졌어요. 자기 꿈을 못 이뤘어요. 왜? 건강이 무너뜨렸어요. 제 친구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가장 금산읍내에서 부유하게 컸어요. 걔들 아버지는 이리농림 출신이에요. 이리농림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일제시대 때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5대 농림에 속해요. 5대 농림. 서울농림, 뭐 수원농림인가? 서울농림이에요. 수원농림, 뭐 이리농림, 뭐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막 군수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가장 멋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일본 집에서, 적산가옥에서 살았어요. 그래, 걔들 집은 화장실도 실내에 있었어요. 걔들 집 가면 사뿐사뿐히 걸었어요. 조심조심. 근데 얘가 대학교를 가더니 대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더라고요. 연애를 했는데 여자가 자살을 했어요. 학교 선생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동창회에 왔어요. 친구들 모임에 왔는데 술을 먹고 싸워요. 자꾸 싸워요. 학교 연수를 갔는데 연수에 안 온 거예요. 왜? 술 먹고 안 간 거예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창들 모임에 우리 동창들이 안 불러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가집에 와서도 술 먹고 싸우고 갔대요. 균형이 깨졌어요. 자, 그렇게 생애를 연구한 게 행복의 조건인데 행복의 조건에 나오는 한 사람 이야기. 이 사람도 화려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멋있는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예술적 감각이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하버드를 들어갑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아주 멋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외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외국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데 그때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마약까지 합니다. 나이 40 넘어서 인생이 망가져서 행여자가 됩니다. 어디서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 행복한 조건을 연구한 조지 베일런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건강한 방어기제예요. 우리는 다 방어기제를 쓰잖아요. 웃는 거, 이렇게 수염 기르는 거, 옷 입는 거 다 방어기제예요. 말하는 거, 침묵하는 거, 뭐 다 망하가 도망가는 거, 회피하는 거, 전화 안 받는 거, 웃는 거, 친절한 거, 선물하는 거 다 방어기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방어기제가 행복 조건의 1위야. 두 번째가 공부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80이 넘어서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돈이 아니고 공부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60년 동안, 80년 동안 추적조사한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 깨진 사람과 깨지지 않은 사람의
말년의 행복의 차이가, 성공의 차이가, 꿈의 차이가, 꿈을 이루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 꿈을 못 이루는 이유가 담배야, 담배. 담배 흡연이에요. 술이에요, 술. 그래서 말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술, 담배예요. 물론 지금의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고. 그리고 행복의 조건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꿈을 이루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마지막이 체중이에요. 체중을, 자기 적정 체중을 유지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이 7가지를, 대여섯 가지를 충족시킨 사람들은, 대여섯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들은 106명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106명이에요. 80대 이후에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 7개 중에 대여섯 가지가 갖춘 사람들은. 그런데 3가지 이하인 사람들은 80세 이하에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었어. 자, 꿈을 이루는 방법 마지막은 균형 잡힌 삶이에요. 자, 세월호가 왜 무너졌어요? 왜 넘어갔어요?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럼 왜 균형을 못 잡았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행수예요. 그게 원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원인 중에 하나예요. 평행수를 뺐어요. 왜? 짐을 많이 실으려고. 위기 때 그 평행수가 이 배 평행을 잡아주는데 평행수를 뺐다는 거죠. 저는 저를 만난 사람들, 또 제 자신한테 평행수는 원만 633이 평행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평행을 지켜갈 때 지력, 체력, 심력 1시간 운동하고 30분간 명상하고 30분간 늘 책을 읽어. 그럼 이것이 눈에는 안 띄지만 평행수가 안 보이거든요. 배 밑에 있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이걸 지켜가야 위기가 왔을 때 다시 평행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릿을 연구한 사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극복했냐? 균형 잡힌 삶으로, 평행수로, 원만 633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한 구절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예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육체도 자라가고 정신도 자라가고. 자,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 영적인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사회적인 성장. 자, 이렇게 균형 잡힌 구성 요소를 갖춘 거죠. 또 그렇게 실천했어요. 자, 꿈 없이 어떻게 살까? 꿈 없이 일어나니까 아침에 설레지 않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니까 저녁에 허전하죠. 자, 사람은 꿈꾸는 틀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꿈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은 내가 이루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면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제자들은 환상을 가질 겁니다. 꿈을 이루는 길, 일단 꿈을 꿔야 됩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 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봐야 합니다. 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 그런 친구들과 교우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릿 일적십거.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냥 설렘으로, 경향성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20년 해야, 상담을 20년 해야 상담 가. 기업을 한 20, 30년, 그림을 한 60살까지 그려야 화가지. 운동을, 선수를 20, 30년 해야 선수, 작가, 가짜가 붙지요.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삶입니다. 평행수, 원만, 육산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함께 꿈을 이뤄 나가고 우리의 후손들도 꿈을 꾸고 꿈을 이뤄 나가는 꿈꾸는 틀.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는 더 아름다운 지구 문명,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코로나 이전보다 자유롭고 새롭고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긍정 마인드를 살려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 삶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의 뜻이고 지구의 진화 법칙입니다. 더 용기 갖고 더 큰 꿈, 정확한 꿈, 아름다운 꿈 함께 꾸어가고 후손들에게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가사 하나 좀 실어줘. 어저녁에 강의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춤출까요? 우리 거북이가 죽었습니까? 네. 아, 이 친구 목소리 좋은데 춤도 잘 추고 네. 재밌는데 더 살지 좀. 우리 별님은 이따 춤을 춰도 됩니다. 노래 나갈 겁니다.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다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예,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이민 따위, 예, 천국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꿈꾸는 대로.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러움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예, 지구 소풍 끝내는 날 참 아름다웠다라고 나 말하리라. 나 꿈꾸는 대로. 한 치 앞도 모르는 또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쉴 새 없는 인생은 언제나 젊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밀어가고 평소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에 단 한 번도 못 가는 이 청춘,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다 같이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만 하지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빙고. 재미없어요. 빙고. 예, 자기를 고생하게 시키는 게, 훈련시키는 게 자기를 가꾸는 거죠.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